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무엇보다 핫한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도 난무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안 되는 7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어 돌렸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국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가서 요즘은 이거보단 잘 만들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기에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소리의 주장은 공수처를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과 사법부를 옥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수처의 모델을 탐호조사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백혜련 의원의 제안 설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석,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은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를 탐호조사국처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의 사례를 든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탐호조사국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공수처의 그거와 같지 않거든요. 해당 법률과 기관의 모양을 잘 살펴보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지 제안 설명서에 탐호조사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억지로 연결시킨다?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당에서 할 말은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탐호조사국은 국장 임명을 수상의 직권으로 하고 게다가 수사 대상에 민간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 공수처하고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호조사국을 모델로 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정적 제거용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적 제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검찰이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왔던 전례를 저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죠. 그리고 옳은 소리의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지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자성어로는 혹세무민이라고 하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조직 있죠.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것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 PD수첩에서 명언이 나왔죠. 검찰은 벌을 줌으로써 명예를 얻고 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좌파 성형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공수처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수처의 처장 임명부터 보시면 절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중에 2명의 야당 몫이 들어있고요. 그 2명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법대 교수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법적 능력이 15년이라면 수사를 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수처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반은 검사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사 기술과 또 이들의 풍부한 경험이 같이 맞아 들어가서 공수처가 전 공정하게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구성에서 민간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꼭 군인이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검찰만 할 때 이상한 것이지 민간인이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권력은 문민이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럼 공수처 수사는 누가 하냐고 묻습니다. 누가 하긴요? 검찰이 하죠.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합니다. 우리 같은 시민들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검찰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공수처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왜 알아야 합니까? 긴장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서로를 기소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이죠. 다음 보시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가 존재하면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고 아무데나 막 수사를 하고 다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조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막아줍니까? 법원이 막아주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발부하는 권한까지 공수처에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수사를 하면 독립권력인 사법부가 견제하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죠. 권은희 안으로 하던 백혜련 안으로 하던 수사 인력은 7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은 얼마입니까? 7,000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전체 판검사를 떨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검찰이, 시민이 언제나 국회의원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진모검사의 120억 주식, 그 사건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검사의 통장에 120억이 꽂혀 있어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바로 깨끗한 검찰을 만드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생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윤석열 탄생을 막기 위해선 몸부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부나 청와대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공수처를 만듭니까?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건 대통령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제2의 윤석열을 방지하자고요?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제가 보던 것 중에 제일 정신이 혼란스러운 대목이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의 제일 화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이것을 저는 오적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옳은 소리의 적은 옳은 소리 자신이죠. 주장이 너무 황당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선거법을 개정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선거법을 개정해도 언제나 투표는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 원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들 선거를 다음번에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지금 정치를 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과 사법부를 정권의 신하로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밑에서 청와대 검사 출신들 다 박아놓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사법거래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해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신하로 만들 계획이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다른 모든 정상적인 민주정당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을 보고 도둑 재발절인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방송 옳은 소리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옳은 소리가 얼마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사실 오른쪽에만 치우쳐 있어도 좋은데 나쁜 소리거나 틀린 소리일 때가 더 많아서 손석희 앵커가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입 밖으로 뱉진 않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사실 유튜브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슨 소재를 갖고 하나, 무슨 내용을 갖고 하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옳은 소리를 발견하는 순간 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영상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서 반박할 것 천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옳은 소리 제작진에게도 그렇고요. 특히 옳은 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화이팅!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옳은 소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옳은 소리로 전달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치연구소 싱크아이의 김성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